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미래 기술주 성장이 계속해서 기대되는 시장에서 그 다음 타자 오늘의 시장에서는 의료 AI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시외에서 종목들이 상한가 기록을 하더니 오늘 정규장에서까지 계속해서 좋은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가의 부담감으로 시장을 약간 눌리는 듯했는데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시장의 메가 트렌드, 주도주 어디에 안착하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45분이라는 압축적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과 종목들에 대한 전략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이후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이 뉴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급등해서 뉴욕 증시 하방 압력을 실었던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스파 통신은 사우디가 올해 연말까지 자발적인 감산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하루 만에 100만 달러의 감산을 이어가면 오는 10월에서 12일까지도 사우디의 일일 원유 생산량이 약 900만 달러에 그치게 될 텐데요.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날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웃돌았지만 배럴당 86.69달러에 다행히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였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오른 점도 위험 자산을 심리적 부담을 줬습니다.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4.27%까지 올랐고 2년물 수익률은 4.97%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흔들렸는데 오늘 국내 지수까지도 아마 이 영향으로 지금 유가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시장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IPO 최대어라고 불리는 ARM 나스닥 상장에 삼성전자까지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ARM 또는 AR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글로벌 기업 공개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기업 가치를 520달러가량으로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구글,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이 초석 투자자가 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서 IPO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데요. 초석 투자자는 안정적인 상장을 위해 일정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약속한 핵심 투자자입니다. 이들이 가져갈 몫은 최대 7억 3,500만 달러에 달할 텐데요. 현지 시간 5일입니다. 암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주식 공모 가격 희망 범위를 주당 47에서 51달러로 제시하면서 상장 계획을 전했습니다. 나스닥 기업 공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2021년 상장한 전기차업체 리비안 이후 뉴욕 증시에서 최대 규모의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내용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ARM 나스닥 상장 소식까지 오늘 체크해 보시죠. 다음 세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체적인 AI가 정식 출시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오늘 오후 2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AI 정식 버전이 서버 오픈을 시작으로 웹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폴라리스 오피스 AI 정식 출시 버전은 문서 기반 질의 답변 기능을 추가해 길고 복잡한 문서에서도 채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AI가 문서 내용을 이해하고 문서의 핵심 내용이나 주된 내용을 도출해 줄 텐데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 AI의 가장 큰 경쟁력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AI 오피스 구독 요금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관계자는 챗 GPT-4를 이용해도 월 20달러가 필요하다며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익숙한 UI를 활용한 사용 편의성으로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AR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솔트록스는 또 루시드 GPT까지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또 AI 관련주들 급등하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마지막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동제약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위고비 계열 당뇨병약 개발 임상 3상에 승인했다라는 소식으로 관련주 지금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동홀딩스가 지금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일동제약도 20% 이상 상승하고요. 일동제약이 먹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개발 중인 당뇨병 후보 물질을 국내 임상 시험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지난 5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정성 및 내약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는데요. 이 연구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 약을 한 번 복용한 후 안정성, 내약성, 약 동학적 등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약은 최근 비만과 당뇨병 치료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입니다. GLP-1 계열의 비만 주사제 위고비 40자로 등은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네요. 오늘의 주가 상승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은 양시장 국내 지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혼조세 보여지고 있네요. 코스피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12% 하락하면서 2,577.9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1% 강보합권으로 버텨주고 있는데요. 924.9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오히려 매도하고 있네요. 801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 기관의 양시장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508억 원, 코스닥은 1,000억 원 넘는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등락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상승하는 업종에 지금 건강관리 업체 및 서비스 그리고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이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 3.81%, 1.94%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의료 AI에 대한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다라고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셀바스 AI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등 관련 종목들 상승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업종이 지금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교육 서비스도 장중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74%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쪽이 오늘은 3% 이상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지금 항공사 쪽이 1%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도 1%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등락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 테마별 등락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마리화나 대마 테마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대장주로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이 마리화나에 대한 위험들을 더욱더 낮추겠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한 번 더 들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각광을 받게 되면서 지금 마리화나 관련주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또 구충제 관련주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말라리아에 대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또 AI 의료기기 쪽도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충제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약 쪽에 mRNA, 메이저 리보핵산 같은 경우도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으로의 강세를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테마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락하는 테마 보겠습니다. 밥솥 테마, 최근까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3D 랜드, 반도체 관련 쪽도 조금은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전선 관련주도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지금 1위에 이름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가 끝일까요? 지금 포스코 DX가 9%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 6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기록 중이고요. 6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 랩지노믹스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의료 AI 종목들이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 랩지노믹스 역시 AI를 연동지어서 계속해서 건강관리를 체크하겠다라는 소식으로 5% 이상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올릭
OX라는 종목은 거의 상한가 구간입니다. 28.28%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농기계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대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비트나인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6, 7위에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또 나머지 로봇주들까지 8위와 10위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기술주들이 두드러지는 성장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도주 찾으러 가봐야 되겠죠?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팍스 브런치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강한 테마는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의 또 성원을 얻고 계시는 오늘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또 주도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10시 종목 브런치 명승부사입니다. 최근 포스코 아저씨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뭐 2차 전지만이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돈 벌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재미있는 좋은 얘기를 가져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메가 트렌드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 2차 전지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 오늘 매우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우 중요하고 매우 재미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셔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뭐 2차 전지 포스코 아저씨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 업계에 대한 이야기, 이 재료나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주셔서 저희도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기에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거지 돈을 잃으려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네. 주식 투자에 유리하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었냐를 지켜보면요. 미래 성장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자, 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그림을 보면은 미래는 이런 산업에 투자된다. 아유, 확대가 안 되나요? 그림이 너무 작은데. 네. 확대해서 쫙 확대됐습니다. 보시면은 뭐 있죠? 뭐 태양광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65년에 그렸던 미래의 세상이라는 제목이네요. 네, 그림이. 태양광도 있고. 네. 전기차도 있고 로봇이 청소를 하고 그죠? 뭐 이제 핸드폰, 무선 전화기를 쓰고 또한 이제 뭐 전파 신문 뭐 이런 걸 보면은 전파 신문은 이제 앞으로 인터넷이었던 것이었죠. 전파 신문이라고 써 있었는데 네. 위로 보면은 확대를 해서 위로 보면은 자, 과거 이런 그림을 그렸던 분이 자세히 보시면요. 네. 저도 태어나기 전인 어. 1965년입니다. 네. 1965년.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모든 미래 산업이 1965년에 그렸던 것에 다 그림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 또 주식시장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우주로 로켓을 지금 발사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은 또 이걸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풍선도 보여지고 있는데 우주선을 타고 수학여행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의 도움으로 그 옆에 컴퓨터가 나와 있고 그 아래에는 지금 로봇 청소기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 따위는 제가 해야죠. 이렇게 로봇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나와 있고 그 옆쪽으로 이제 중앙 쪽에 보시면 움직이는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전기 자동차 우리 전기차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재택 근무, 공부도 집에서 재택 수업을 듣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재택 치료도 받고 또 오늘의 메뉴 같은 것도 영상이나 TV를 보면서 요리를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가보시면 소형 TV와 소형 전화기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서 소형 TV와 소형 전화기를 사용하게 된다. 우리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위쪽에는 태양광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멘토님. 네. 이런 것들이 다 진짜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림들이 이제 1965년도에 그렸는데 이 주식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 워렌 버핏이죠. 아, 그렇죠. 네, 워렌 버핏 원께서 과거 성장 산업이었던 건 코카콜라가 성장 산업이었겠죠, 그 당시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워렌 버핏도 70 이후에 번 돈이 70살까지 번 돈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70 이후에 부자가 된 거예요. 워렌 버핏도 더 많이 번 거다. 오. 80 이후에 더 많이 벌었어요. 네. 자, 그런 것은 이제 결국은 애플에 투자했죠.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이나 또 삼성전자의 회장님도 뭐 주식 투자란 건 아니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뭔가 이거 인공지능 또한 이 로봇이죠, 로봇. 네. 이거 보면 동네에서도 다 로봇이 요즘 돌아다니고 있죠. 네, 네, 맞아요. 식당에서도 로봇이 써야 되고 인건비 비싸니까 어. 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같은 주식들 또한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은 쉬다가 또 가고 쉬다가 또 가고 앞으로 시작인 트렌드에 아직은 초창기지 뭐 많이 올랐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256 램 개발하고 뭐 3만 원 되고 10만 원 되고 과거에 이제 리만 사태 때 45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45만 원이면 싸다 투자를 좀 했던 그리고 또 저의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거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렸는데 그게 네. 지금 가격으로 보면 10배 올랐습니다. 오. 그럼 그때 당시 1,000만 원 리만 사태 1,000만 원 사두면 1억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로봇 뭐 있죠?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네, 청소 우리나라 따위는 주식 제가 해야죠. 포스코 DX 어. 오늘 얼마나 올라가요? 오늘 지금 8% 넘게 올라갑니다. 예,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포스코 아저씨, 네. 포스코 DX 로봇 산업에서 쓰이고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로봇으로 바뀌는데 이 메가 트렌드 주식들이 미래의 성장성을 10년치를 한꺼번에 오르는 거고요. 네. 2차 전지 올랐었죠. 어. 그리고 이제 AI의 시대. 오. 뭐 미국에서는 저는 엔비디아다, AMD 또 구글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요거 투자하면 돼.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딱 그것만 투자하면 돼요. 엔비디아랑 구글이요? 구글, 어. 마이크로소프트, AMD. 특히 저는 구글에 네.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AMD, 엔비디아는 네.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연초부터 좀 투자를 했는데 뭐 한국은 이제 시작인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2차 전지도 이제 좀 쉬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성장주인 거고 이거 또 오른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자, 아침에도 저의 이제
노란톡이죠. 오픈 채팅방에. 네. 성장주 투자해야 됩니다. 어, 셀바스 AI, 뭐 포스코 DX 또한 이제 뭐 이런 네. 그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이런 주식들은 투자자들이 낯설어해요, 되게. 뭐 테마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네. 그죠?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과거에 차화정이라는 주식, 자동차, 정유, 화학주를 투자할 때 네. 저는 엔터주 게임주는 잡주라고 생각했어요. 아. 테마주, 이거 테마주야. 그런데 네. SM이 2,000원이었어요. 아. 2,000원대. 네. 저와 같이 하는 이제 분이 저한테 근데 이거 형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SM이. 그리고 또한 이제 NC소프트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했을 때 NC소프트가 3만 원이었어요. 보니까 맞는 것 같아. 2배 올랐을 때 투자했어요. NC소프트 6만 원에. 또한 SM은 4천 원에. 어. 그 SM이 이제 소녀시대가 받은 가격이 6만 원이었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3만 5천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 전에 네, 매도하셨군요. 좀 입절하셨고. 팔았다는 얘기고 지난번에도 한번 사긴 했지만 좀 팔았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미래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이제 초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물려도 이런 쪽이 실패가 없으니까 물려도 어차피 성장주는 네. 수요가 늘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네. 로봇, 인공지능 이쪽에 포커스를 계속 둬야 되고 그것을 또 찾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다. 아.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왜 그렇게 2차 전지를 강조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는지 이제 정말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엔터주를 이야기를 예시를 들어서 해주셨었잖아요. 과거에는 이것이 테마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점차 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뭐 로봇이나 AI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우주, 뭐 컴퓨터, 뭐 휴대폰,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주들을 절대 놓치고 뭐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시장의 메가 트렌드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꼭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접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80대에 부를 잃었다고 했잖아요. 멘토님 갑자기 좀 용기가 생겨요. 네. 이제 30대인데 5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네. 근데 부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부터도 네. 이제 투자를 뭐 어떤 뭐 이제 단타로 작은 돈을 벌기보다는 메가 트렌드 종목들을 투자해서 100% 200% 복리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그런 얘기들을 또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네. 대해서 또 자세한 거는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포스코 관련 포스코 DX라든지 또 오늘 같은 경우 뭐 셀바스 AI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무서워하지 마라 그쪽을 투자해야 된다. 2차 전지 특히 네. 좀 쉬고 있지만 저는 이거 또 간다. 어. 또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2차 전지 이야기 하기 전에 제레미 리프킨 이야기도 잠깐 아까 뭐 대기실에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레미 네.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네. 결국 0.1%의 사람이 네. 인류 문명을 선도한다는 거죠. 아. 0.9%는 그래도 현명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보면은 90% 이상의 손실이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상위 5%가 다 가져가는 게임이다. 보면은 이제 최소한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투자했던 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주식을 단타를 잘 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어려운 일이다. 결국은 뭐 이제 이 성장주를 사두고 가만히 있던 분이 더 수익이 나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도 요즘 리스크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상위 0.1% 정도만의 사람이 이런 기회를 노리고 부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는 해안이 또 필요하실 것 같아요. 팍스 브런치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주도주 잡기 위해서 이 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메가트렌드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까지 아주 쉽게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동안에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특히 포스코홀딩스 강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포스코 아저씨라는 별칭까지 지금 붙은 상황인데요. 2차 전지에 대한 궁금증도 그러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2차 전지는 다른 기술주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궁금한 점이 2차 전지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소식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끊이지 않고 잡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경쟁이나 뭐 리스크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산 배터리는 이제 LF 배터리고 우리나라 배터리들은 이제 3원계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죠. 뭐 계속적으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저가형 차들 그리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어쨌건 시장 점유율을 이 2차 전지에서는 중국이 가장 큽니다. 특히 뭐 양극재건 음극재건 특히 음극재는 뭐 95%가 넘어요. 그런데 어쨌건 제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주변에 식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근데 중국집이 아주 크게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집만 잘 되느냐? 옆에 한식집도 맛있게 하면은 잘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맛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보다 기술력은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LF 배터리를 쓰면서 좀 2차 전지에서도 좀 리스크 요인이 있다. 저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느 산업이나 독식할 수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결국은 뭐 엔터도 그렇고 또한 반도체도 그렇고 독식할 사업은 없다. 네. 근데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아직은 1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하겠죠. 결국은 이제 잘하는 기업, 잘 만드는 기업이 네. 성장하게 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LF 배터리냐, 3원계 배터리냐, 네, 뭐 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거와 좀 관계 없이도 둘 다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이 있다. 2차 전지에서는. 네. 그 얘기 그게 드렸죠? 혹시 지난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던 그렇죠. 포스코홀딩스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LFP랑 3원계 모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네, 네, 네. 어쨌건 리튬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원기라 그래서 네. MCM 배터리라 그래서 그럼 3개 들어가니까 리튬 안 들어가요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 리튬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3원계에서는 수산화의 리튬이 들어가고 LFP는 탄산 리튬이 들어가죠. 탄산 리튬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건 리튬이 LFP엔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율이 낮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 밀집도가 낮은 거고 효율이 낮은 거죠. 그것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압축시켜 가지고 에너지들을 이제 배터리들을 압축시켜서 넣는 기술 그런 기술로서 뭐 승부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저가를 많이 때려 넣는 것이고 이제 고가용 품질 또한 이제 GM이라든지 앞으로 시장이 테슬라에서도 사이버 트럭이나 이런 거는 이제 결국은 3원계, 4원계 하이리캡 쪽으로 가게 되면요. 결국 우리나라 시장 회사들이 결국 시장에서는 뭐 LG엔솔이 3년 뒤에는 1위가 되는 거는 당연하다 말씀드리면서 또 저는 이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네. 뭐 그거는 2차 전지에서도 뭐 포스코홀딩스처럼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 네. 뭐
지난번 청바지 얘기처럼 네네. 네. 청바지 얘기가 뭐였죠? 예, 기억이 안 나요. 서부에서 네. in 1849 골드가 디스커버드 됐다. 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become rich, 부자가 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것처럼 이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을 찾으러 땅을 파러 가는 사람들에게 청바지를 팔았더니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보다 청바지를 판매한 기업이 더 많이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재료인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게 아마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져간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정말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한번 들리면서 크게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도 기대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2차 전지 이야기도 해주셨고 앞에서는 미래 산업의 여러 가지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뭐 다른 한국 기업들 어느 기업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기업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실제로 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제 이런 걸 투자하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리면은 욕 먹죠. 그러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요. 요즘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높아요. 네. 아주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 수준이 높아서 오늘 안 오르면 난리나. 그렇죠. 네. 수준이 높다는 게 오늘 안 오르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2차 전지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저는 오를 것이다 보면서 결국은 이제 비중 자기 포트에 앞으로 로봇의 시장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슐리 같은데 뭐 아니면 스시집에 가보면은 네. 로봇이 다 배달하고 있죠. 네, 보셨죠? 네, 봤어요. 서빙 로봇들 이렇게.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뭐 저도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예, 본 예, 것 예. 같기도 하고 네. 지금 딱 기억나는 데는 예, 무슨 예, 예. 물회를 먹으러 갔는데 물회. 횟집에서 서빙 로봇이 갖다 주더라고요. 회도. 네. 야, 그거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그러니까요. 어쨌건 인건비가 비싸니까 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서 네. 로봇 시장. 근데 주가가 너무 올라. 포스코, DX. 맞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 공장 자동화 기업입니다. 이게 뭐 저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 15% 이상은 더 오를 거 정도는 자신 있어요. 15% 오른 정도는. 포스코 DX요? 예, 앞으로 15% 최소한 네. 제 차트로 보면은 그거 외에도 또 이제 한국보다 이제 미국에 네. 좋은 기업이 많은데 좋은 기업이라고 치면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것이죠.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만드는 기업들이 특히 이제 경쟁사가 AMD 정도인데 뭐 꾸준히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인공지능에서 뭐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기업보다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쓰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GPU를 만드는 기업도 좋을 거고요. 또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재미있는 기업이 하나 보이는데 네, 어떤 기업이죠?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오피스 프로그램이란 뭐냐면은 뭐 옛날에 한글, 아래 한글, 그죠? 네. 워드 프로세서. 근데 요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뭐 워드 같은 걸 볼 수 있는 네네네. 기업이죠. 폴라리스 오피스 아시죠? 네. 본의 아니게 쓰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그럼요. 깔려서 네. 이게 폴라리스 휴대폰에서 오피스. 이제 문서 보려면은 저거를 기본적으로 좀 써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회사가 저는 외국 회사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한국 회사다. 네. 보니까 이 글로벌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 아니 이 회사에 무료였는지 그래서 그런지 유저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이 앞으로. 근데 뭐 앞으로 더 커질 거고 또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서 최근에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네. 저도 챗GPT를 가끔 이용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요 회사에서 보면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작성할 이미지를 뭐 강아지가 이렇게 해서 뭐
뛰는 거를 문서에 넣고 싶어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 주나요? 그게 이제?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챗 GPT의 경우도 네. 자 2차 전지와 반도체 사업이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섹스피어의 스타일로 써줘 하면 써줘요. 오, 그래요? 예, 퓰리처상 수상 받은 오. 자의 글투로 써줘 하면은 멋진 글이 됩니다. 우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오피스 AI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워드도 자 세무사에서 표하는 거는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작가라든지 이러한 앞으로 미래 발전가 뭐 이런 거 써줘 그러면 티 안 나게 써줘 이러면 막 써주는 네. 다른 식으로 좀 써봐 이러면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 뭐 재밌는 기업이에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네. 기업도 뭐 그런 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로봇이나 또 인공지능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미래 산업들의 또 좋은 기업들을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려놨는 또 보이는데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또 이 시간에 더 말씀드리긴 다 어려우니까 네. 네. 뭐 아래 보시는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죠? 스마트폰 요 찍고 들어올 수는 없으시니까 네. 제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참 오픈 채팅방 오시는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주도주 찾고 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이 폴라리스 오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AI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미 폴라리스 오피스는 네이버와도 협업해서 하이퍼클로버 X 이제 출시한 바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함께하고 싶다. 내가 좀 투자해보고 싶다. 미래 산업에 계속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방송을 통해서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앞으로 성공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포스코 아저씨로 더 유명하신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공략주는 아닐 것 같고 네, 오늘 네. 주로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오르네요 오늘. 말하고 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요? 예. 네, 오늘 갑자기. 지금 3% 가까이 아까는 상승 이제 중입니다. 제가 말할 때는 보합이었는데. 네, 금세 또 이게 우리 오르죠? 방송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오르고 있나?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올라야 될 주식이니까 오르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네. 이제 인공지능이나 AI나 뭐 성장 초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인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주식들, 뭐 비슷한 주식들을 이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서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쪽, 이런 쪽, 이런 쪽 좀 그래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몇 개를 추려놨으니까 그런 거를 좀 꾸려서 좀 담아 놓으시면은 이 삼성전자 10년 전에 산 분 1,000만 원 샀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몇 억대 있고 네. 여기 10년 동안 배당금 꼬박꼬박 받고 그죠? 그게 주식 투자의 원리지. 돈 버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거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략주는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니잖아요. 네, 네. 폴라리스 오피스도 괜찮은데 저는 네. 이제 포스코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포스코가 지난 목요일이죠. 이렇게 급락을 하는 척 하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이제 공매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저는 이제 에코프로에서 발생되었던 공매도 사태 있잖아요. 네. 공매도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그 공매도 쳤던 투자자들, 홍콩, 싱가포르 쇼쟁이들이 줄줄이 퇴사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포스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1, 2개월 안에 이 포스코에서 공매도 친 쇼쟁이들
집안에서 숨쉰 채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아유, 네. 숨쉰 채 발견. 네, 숨쉰 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발견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오늘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 그 얘기도 드리면서 또 뭐 이제 2차 전지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좀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역시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 보고 네. 계시네요. 네. 이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계열사인데 네. 뭐가 좀 다를까 궁금해요. 결국은 지금은 2차 전지 좀 쉬고 있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지금은 당연히 오늘은 로봇, 인공지능, AI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좀 쉬어가지만 포스코 그룹 중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 회사도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게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단시간에 된 게 아니라 십몇 년 전부터 연구하고 개발한 기업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음극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만드는 기업이 없어요. 아, 이게 다 중국산입니다. 네. 92%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이 양극재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만드는 음극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중국권 기업에서 요 포스코 퓨처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쉬는 구간이다 보고 있지만요. 네. 뭐 추세를 보면은 정배열 패턴 차트도 뭐 이렇게 그려가고 있다. 근데 정배열로. 상대적으로 다른 예. 2차 전지나 포스코 그룹주들에 비해서 좀 주가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 종목을 좀 천천히 모아가면 안정적인 수익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요 종목도 뭐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고요. 좀 조정 올 때 저는 모아가면 괜찮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네. 2030년에 이제 양극재가 이제 100만 톤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사장님인가 네. 나오셔가지고 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기업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 PPT가 너무 좀 촌스러워.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거는 좀 그분 잘리겠네 잘못하면요. 자, 그래서 양극재를 이제 100만 ton 생산해서 매출 43조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이 회사도 이제 좀 조정심하다 어느 정도 봐야 될 기업이다 말씀드리면서 또 갑자기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급등을 해서 좀 당황스러운 지금 한데. 네, 6%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AI 이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실패 확률이 적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2차 전지도 지금 뭐 쉬는 구간일 수 있지만 저는 아직은 이게 끝이 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또 중국의 음극재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IRA, 아, 그렇죠. 예, 인플레 인플레이션 감축법. 감축법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한국에 공장 세우고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건 진출하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 해도 이제 중국 지분이 25% 미만이어야 돼요. 한국에서도. 그럼 결국은 뭐 한국에 고용 창출되니까 나쁠 것은 없고요. 어쨌건 중국 업체들이 포스코 퓨처엠의 경쟁력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을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의 음극재들은 거의 중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까지 100만 톤을 생산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여기에 또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 공장을 짓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도 아까 AI 관련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때 정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셔서 좀 영향력 있는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이 좀 관심 있게 보여진다라고 언급을 하면 갑자기 그 종목이 막 올라가고 그런 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명승부사 멘토님 얘기 듣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이게 차트로도 이제 한 3일 네. 쉬고 오늘 기대감 속에서 인공지능 쪽이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늘 안 그래도 올라갈 만한 날입니다. 이 차트를 봐도 한 번 가고 이틀 쉬고 눌리고 땅 하고 튀어 전고점을 한번 넘어가서 뭐 급등해서 저는 한 뭐 요 주식이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 뭐 지지난주부터 제가 네.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네. 요거 관심 있게 좀 보시라 관심주로 드린 것이니까요. 네.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명승부사 오픈 채팅방에서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 뜨면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